자, 기존에 있는 코드를 수정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체 주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나눠가는 형태로 작성을 해봅시다. 다만 우리가 작성한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코드들을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옆에다가 띄워놓고 비교해서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항상 주 프로그램부터 문제를 나눠간다 라고 했었죠. 자, 현재 주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 층의 거주 인원을 입력받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층의 거주 인원의 합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구한 합은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총 거주 인원 수를 출력해주면 될 것이에요. 현재 총 거주 인원 수는 total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출력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각 층의 거주 인원 수를 입력받는 일을 물론 여기에서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위임을 해보겠다. 책임을 분할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input num people 이라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현재 이 input num people 이라는 함수는 꼭 4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만 처리해줘야 되는 건 아닐 테니까 함수 출시에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층수, 즉 현재 빌라는 4층짜리다 라고 하면 4를, 5층짜리다 라고 하면 5를 넘겨받아서 그 수만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한번 작성되어진 함수를 좀 더 다양한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더 낫겠죠. 자, 더불어서 함수 내부에서 구한 각 층의 거주 인원 수는 현재 거주 인원의 합을 구하는 부분에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을 테니까 함수 안에서 입력된 값은 적절히 반환되어져야 할 것이요. 그 반환받은 값을 mp4이라는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물론 함수 안에서 하나의 변수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반환한다 라고 하면 이 mp4이라는 것은 함수 안에서 입력받은 각 층의 거주 인원 수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mp4이라는 리스트를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층의 거주 인원 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구한 거주 인원의 합을 total이라는 변수에 넣어주면 되는데 역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서 다음과 같은 반복문을 작성을 했었어요. 다만 이 역시 함수에게 역할을 위임해준다 라고 한다면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주어진 리스트의 모든 요소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로서 getTotal이라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보자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getTotal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구하고자 할 리스트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받는다 라고 한다면 mp4이라는 리스트를 전달을 해줌으로써 mp4이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합계를 구해서 그 결과를 반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간단하게 처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총 거주 인원 수를 출력을 하기를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다음과 같은 형태, 이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작성한 코드와 비교해보면 프로그램의 각 부분에서 무엇을 할지를 직접 기술하는 것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함수를 통해서 내가 정의한 함수를 통해서 책임을 분할을 해주게 되어지니까 전체적인 주 프로그램이 다소 간단하게 보여졌어요. 다만 전제에는 이 input num people이라는 함수와 getTotal이라는 함수가 제대로 맡은 역할들을 수행을 해주었을 때 한해서 제대로 동작이 되어지겠죠. 현재로서는 아직 함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자, 이 함수들을 하나씩 구성을 해봅시다. 함수 출 전에 먼저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현재 input num people이라는 함수를 먼저 정의해 볼게요. 자, 이 함수는 현재 함수 출시에 하나의 인수로
몇 층에 대한 것인지를 전달받고 있어요. 그래서 층수를 f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함수는 현재 총 f층에 대해서 반복하기를 각 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는 일을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나의 리스트에다가 담아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이 함수는 일단 리스트가 필요할 것이고 mp4이라고 합시다.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리스트와 이름이 같아도 달라도 전혀 상관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함수 안에서 반복하기를 현재 들여쓰기가 안 맞네요. 들여쓰기를 맞춰주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번 반복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 함수를 조금 더 일반화했잖아요. 현재 반복할 횟수를 함수 출시 인수로 매개 변수가 전달받았으니까 그 전달받은 f번 반복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f번 반복하기를 입력받은 각각의 값들을 mp4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추가를 하고 나서 함수 출축으로 복귀해질 때 현재 그 리스트를 호출축에서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줄 것이 return하기를 mp4이라는 리스트를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더 식별하기 좋게 그냥 빈줄 하나 더 삽입할게요. 자, 이제 input num4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f층에 해당하는 호출시 4를 넘겼다라고 하면 4층에 대한 총 거주 인원을 입력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입력받은 값을 누적 합 구하고자 하는 getTotal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정의하기를 이제 getTotal이라는 함수는 현재 합계를 구하고자 할 리스트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lst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전달받았다. 그럼 현재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줬어요? 토탈이 0인 변수에다가 리스트의 수만큼 누적 합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써볼게요. 토탈이라는 변수 0에다가 누적 합 구하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 getTotal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리스트를 lst라는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역시 lst라는 리스트로부터 한 요소씩 끄집어내서 그것을 total이라는 변수에 누적 합 구한 후에 역시 그 구한 값을 출력을 할지 다른 연산에 사용을 할지 호출 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출 측으로 total이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4층에 대한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전체 합을 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실행을 해보면 현재 1층의 거주 인원수는 4명, 3명, 2명, 1명 하면 총 거주 인원수가 10명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 수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코드는 정확히 일치하는 똑같은 코드예요. 얼핏 보면 현재 함수를 이용한 코드가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더 길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함수를 작성한 코드는 각각의 부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즉 주 프로그램 부분들을 보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각각의 단위 작업별로 묶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 표현을 해주고 있죠. 반면에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코드에서는 그저 모든 내용들이 쭉 나열식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그마한 문제도 그런데 문제가 더 규모가 커지고 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여기다 다 기술한 부분들은 가독성도 떨어지고 유지보수도 어려운 그런 코드가 되어지기 십상인 것이죠. 반면에 지금처럼 함수를 사용한 코드는 각각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getTotal이라는 것이 현재 mp4이라는 리스트의 총합을 구한다라는 것인데 getTota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냥 합계를 구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고 getTotal이라는 함수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저 getTotal이라는 함수 보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어떤 리스트의 합계를 구하는 일이 이 프로그램의 뒤에 가서 또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getTotal을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합계를 구하는 반복문이라는 것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같은 처리를 하는 일을 위해 기존의 함수를 통해서 또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또 내가 작성한 어떤 특정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각 층의 거주 인원수들을 입력받는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하는 함수만 수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전체 프로그램을 한 덩어리로 놓고 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다른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할 필요 없이 각 함수를 모듈화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역 변수라는 것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함수 출시 인수를 받고 함수 안에서 처리한 내용을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수정하는 동안에 다른 함수나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코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부터 이제까지 계속 살펴왔고 강조했던 것처럼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특히 일반 변수와 다르게 리스트라는 것은 현재 그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어딘가 갖다 놓고 그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참조값, 일종의 주소값을 갖는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감자를 깎을 필요가 있어요. 감자를 단 한 알만 깎는다라고 한다면 그 감자 깎는 일을 어떤 보조 주방장에게 시키려고 해요. 감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직접 내가 그 감자를 보조 주방장에게 전달을 해서 감자를 깎도록 지시를 할 수 있겠죠. 이 감자 하나만 깎아줘 라고 전달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깎고자 하는 감자가 굉장히 많아서 한 10박스 정도 되는 감자를 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10박스 되는 감자를 깎으라고 지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10박스 분량의 감자를 직접 들어다가 그 일을 수행할 보조 주방장에게 넘겨주고 이걸 깎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 대신에 또 그 보조 주방장은 10박스 분량의 깎은 감자를 다 깎았어요 하고 나한테 다시 반환해주기보다는 감자를 어딘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1호의 감자를 갖다 놓고 보조 주방장 이름이 길동이라고 하면 길동아 301호에 있는 감자 좀 깎아줘 라고 명령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나는 여러 개의 감자가 있는 곳, 즉 301호라는 주소값을 혹은 참조값을 길동이에게 감자를 깎는 일을 담당하는 보조 주방장에게 알려주게 되면 길동이는 301호에 가서 감자를 그냥 깎아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길동이가 나에게 감자를 단 한 알도 반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감자 다 깎았어요 라고 하면 나는 301호에 가보면 깎인 감자가 놓여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순 데이터, 단순 변수와 다르게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함수에게 전달해주거나 함수에서 반환해준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복사본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곳에 대한 참조값만을 전달해 줌으로써 좀 더 손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함수 호출 수축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함수에게 전달한 경우는 아니지만 설사 여기 mp4이라는 리스트를 이 주 프로그램 쪽에 배치를 하고 함수 출시에 mp4이라는 값을 전달을 해주고 그 안에다가 f개만큼 데이터를 입력받아줘 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경우에는 함수 안에서 굳이 mp4이라는 값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수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 mp4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mp4이라는 리스트를 데이터가 담긴 곳을 함수 호출축으로 따로 반환해주는 일이 필요했던 것인데 mp4이라는 곳을 만약에 함수 호출축인 이곳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제 주 프로그램 쪽에 mp4이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input numpy4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어떻게 볼 거냐면 mp4에 4개만큼 입력받아줘 라고 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인자로 리스트를 받고 두 번째 인자로 개수를 받겠죠. 그리고 나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 추가해 주는 일을 반복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 안에서 굳이 return해서 얘를 반환해 주지 않더라도 함수 안에서 리스트에다가 추가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리스트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mp4이라는 리스트에 직접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return하지 않더라도 값이 추가되어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역시 4321 해주면 제대로 처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에 나왔던 코드와 달리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감자 깎는 예를 비유 들었었는데 현재 301호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해 놓고 inputNumPeop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301호에다가 4개만큼 입력받아줘 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301호에다가 4개만큼 받는다 라는 사실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301호에다가 append 하는 동작을 4번 반복하면 301호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아무 값도 반환하지 않고 일 다 끝마쳤어요 하고 돌아오면 301호, 즉 mp4이라는 곳에는 4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통해서 301호에 있는 데이터를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입력받은 4개의 값을 모두 다 합계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프로그램은 작성하기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되 특히 리스트라는 것은 요소의 값들, 그러니까 리스트가 담고 있는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주소값 혹은 참조값을 각 함수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